쇼파라를 보는 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라는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이나 또는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삶의 이치로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석은 가치 있는 진귀한 물건이며 그렇듯 그와 같은 상응한 가치를 가진 어떤 존재를 일컫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석은 왜 진귀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보석 고유의 빛이 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령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모든 빛을 통과해 버리고서는 반사하는 빛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냥 투명한 그 자체로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어떤 브릴리언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자신이 보석이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금이 갖는 물질의 어떤 특별한 속성 이전에 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강력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보석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색을 가졌기에 아름답고 진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같은 진귀함은 곧 보석들 각자만의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보석의 가치는 이같이 차별성을 가진, 다시 말하면 고유한 색깔 때문에 얻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이 중요하고 색의 다양성은 더더욱 그 자체의 뛰어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컴퓨터 그래픽 카드 성능을 보면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그다음에 구현 가능한 색의 다양성을 어떤 지표로 제시합니다. 색의 다양성이 클수록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규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현 가능한 색의 다양성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비례하여 성능의 지표로 채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식품에서는 컬러 푸드의 중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섭취한 음식의 색상 성분이 우리 인체의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만의 차별적 특징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하다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이 같은 의견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도 그 빛깔로 인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바가 있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그런 이치를 가리켜서 과유불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정한 부류만 향상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령 유비라는 인물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세울 수 있겠으며, 제갈량이 아무리 신출귀몰하는 지략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마주하여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 없다면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마른 이에겐 물이 꿀보다 답니다.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에서 느끼는 단맛은 더 강해지죠. 반대로 갈증이 사그러지면 사그러질수록 단맛은 약해지고 결국 갈증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마시는 물에서 우리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물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일상의 소소한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커지는 데 반해 편안함이 크고 안락함이 커질수록 일상의 소소한 모습에선 그저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자극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통의 순간들, 아니면 역경의 고생의 순간들을 배제해버린 그런 생활 속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 자신은도 모르게 역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보석과 같은 삶을 안겨주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의 삶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녀에게 고생을 시켜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는 어떤 수준이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지는 부모가 가장 잘 알죠. 학원의 상담 선생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간혹 착각을 하는 게 학원의 상담 선생이 내 자녀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는 고생을 부모가 판단하여 허락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고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되고, 절대로 자녀의 해야 할 몫을 부모가 안쓰럽다는 마음 때문에 대신 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쉽지 않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이 부분은 부모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격려를 받는 자녀는 그러한 고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칼라, 바로 재능이죠. 칼라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것들이, 그 다음에 부족한 양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녀는 그러함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신 자녀의 색을 선택하고 강요에 의해서 색상을 입히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자신의 고유한 빛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고유한 빛을 잃어버리는 보석은 한낱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만을 건네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자녀들에게 미안하거나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의 삶 속에서 허락 가능한 고생의 수준만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들이 익히 아는 그런 그 작가들의 책 또는 작가들의 그런 사상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랑새를 보면 파랑새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집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 둥지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과, 블루오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제일 즐길 수 있는 나의 재능에서 발굴되어야 하며,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의 이치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